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편안하게 보내야 될 토요일인데 어젯밤 애프터마켓까지 보신 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금요일 정규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정말 좋았죠. 아침에 26만 7천 원으로 약하게 시작했던 삼성전자가 장중에 26만 6천 원까지 밀렸다가 방향을 완전히 돌렸고 고가는 무려 28만 5천 원, 그리고 KRX 본장 종가는 28만 1,500원, 3.87% 상승 마감했어요. 거래량도 2,700만 주가 넘었죠. 거래다금은 7조 6,800억 원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주분들 마음속에는 됐다, 이번에 진짜 30만 원 바로 보겠구나. 그런데 정규장이 끝난 직후 회사가 역대 최대 수준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90조 원에서 110조 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넥스트에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는 정규장 종가 밑으로 빠지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는 27만 원, KRX 종가 28만 1,500원에서 11,500원이나 빠졌고요. 정규장 최고가 28만 5천 원과 비교하면 15,000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110조 원이라는 역대급 호재가 확정되는데 왜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느냐? 이게 정말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낮에 이미 기대감이 너무 크게 들어왔다가 발표 내용과 시장 기대 사이에 생긴 차이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걸까요? 이 차이를 모르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가격만 보고 또 겁을 먹으면 또 제일 중요한 순간에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넥스트 하락의 수급 진실부터 110조 원 주주 환원의 실제 내용, 미국 금요일장 최종 결과, 그리고 월요일 시초가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가격까지 정확하게 잡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공포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월요일날 완벽한 숫자로 대응하자. 댓글도 확실하게 남겨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하시고요. 감정 없이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는 정규장에서 정말 강했어요. 전날 종가 27만 1,000원이었죠. 금요일 시가는 26만 7천 원, 장 초반 저점 26만 6천 원 위치. 그런데 여기에서 외부 악재를 다 받아낸 뒤에 28만 5천 원까지 갔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19,000원, 그리고 본장 최종 28만 1,500원입니다. 그런데 장 종료 이후에 5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안을 내놓은 직후 넥스트에서 정규장 종가를 밑돌기 시작했고, 오후 5시 33분에는 27만 1,500원, 오후 6시 39분에는 26만 9,500원까지 엄청 공포스러웠어요. 어제 시장에서는 기대 선반영에 따른 차익 실현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새로운 실적 악화 뉴스가 터져서 빠진 게 아니에요. HBM 문제가 새로 터진 것도 아닙니다. 파운드리 고객이 이탈했다는 뉴스도 아니고 실적 전망이 갑자기 내려간 것도 아니죠. 오히려 나온 뉴스는 주주 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호재의 제목이 아니라 호재의 구체적인 방식을 본 거죠. 삼성전자가 발표한 내용은 엄청나요. 2026년 주주 환원 예상 규모는 90조에서 110조 원. 기존의 최대였던 2020년도에 20조 3천억 원의 5배가 넘는 가격이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세부 내용을 뜯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3분기 대략 30조 원 현금 배당. 구체적인 배당안은 10월 말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죠. 두 번째는 자사주 15조 원 매입. 그런데 이것은 주주 환원을 위한 즉각적인 소각 목적이 아니라 임직원 보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거대한 금액은 당장 전부 확정된 게 아닙니다. 2026년도 경영 실적이 확정된 뒤에 2027년 1월 말 이사회에서 규모와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때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시장의 기대와 실제 발표 사이에 작은 간극이 생긴 거죠. 특히 SK하이닉스는 40조 원을 자사주 매입해서 취득 물량을 전략 소각합니다. 아주 직관적인 카드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100조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즉시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발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실제 발표는요. 30조 원 현금 배당, 15조 원은 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나머지는 내년 1월에 구체화가 나온대요.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기는 한데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다. 이 반응이 생긴 겁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클래스 분석에서도 전체 패키지가 한꺼번에 나오기를 기대한 투자자가 있고 주가 측면에는 직접적인 시장 수요를 만드는 자사주 매입이 훨씬 더 선호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애프터마켓 하락을 110조가 악재였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틀렸고요. 누군가 개미 물량 뺏으려고 일부러 내렸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설명은 기대 선반영, 환원 반식에 대한 기대 차이, 단기 차익 실현, 이 세 가지가 묶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애프터마켓에서 빠졌으니까 110조 원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가 왜 최대 110조 원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현행 2024년도에서 26년 정책은 3년간 발행한 프리 캐시카우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24년도에서 25년도에는 이미 29조 3천억 원을 환원했습니다. 현금 배당 20조 9천억 원, 자사주 매입소가 8조 4천억 원이었죠. 그런데 AI 메모리 사이클이 예상보다 훨씬 강해지면서 3년 누적 FCF가 급증했고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잔여 환원 재원이 90조에서 110조 원까지 커졌다라는 거죠. 24년부터 26년까지 3년을 전부 합치면 주주 환원 규모가 120조에서 140조 원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30조 원이라는 현금 배당도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전체 주주에게 지급되는 엄청난 현금이에요. 여기서 1월 달에 결정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비중이 얼마나 커졌는지가 다음 주주 환원 모멘텀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주 환원은 끝난 재료가 아니라 1단계 공개된 재료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이번 주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수요일 삼성전자 종가가요. 24만 7,500원. 이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2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목요일 날 27만 1,000원 플러스 9.49%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은요 28만 1,500원. 이틀 만에 분위기가 완벽하게 뒤집혔죠. 그래서 금요일 낮에 30만 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에는 애프터마켓에서 27만 원을 보니까 또 갑자기 월요일에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닌 건가라는 공포,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몰라서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건 아니에요. HBM 알고 있고요. 파운드리 알고 있고요. 110조 원의 주주 환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 숫자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기대에 욕심내지 않는 완벽한 확인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4만 원에서는 공포 때문에 흔들리고 28만 5천 원에서는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27만 원에서 다시 공포 때문에 흔들립니다. 불과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필요한 것은 무조건 오른다도 아니고 넥스트에서 빠졌으니까 폭락한다도 아닙니다. 27만 원에서는 뭘 볼 것인지, 28만 원에서는 무엇을 볼 것인지, 28만 5천 원 넘어갈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하며 대응할 건지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행동 기준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이걸 혼자서 확인하려면 정신이 없어요. 삼성전자 분봉 이렇게 열어놓고 호가창 보고 외국인 왔다 갔다 프로그램 확인하고 코스피 200 선물 보고 원달러 환율까지 시장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지난 금요일 애프터마켓의 가격까지 다시 비교하다 보면 결국 계속 묻게 돼요. 아, 지금 팔까? 살까? 아니면 27만 원이면 다시 사도 될까? 28만 5천 원 뚫으면 따라갈까? 이걸 가격이 움직이고 난 뒤에 고민하지 마세요. 움직이기 전에 이 정도 가격에는 어느 정도 비중 줄이고 또 방향성 확인하고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 한마디로 수급의 움직임과 차트의 움직임이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시장 전체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기준을 세워놓고 하루의 장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가격 움직이고 나서 고민하지 마세요. 흥분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화면 상단에 번호 살짝 띄워놨어요. 복잡하게 보낼 필요 없고요. 우리 삼성전자의 줄임말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월요일 제가 확인하는 어제 애프터마켓의 27만 원 이 기준선, 27만 5천 원 회복선, 28만 원 안착과 28만 5천 원 돌파할 때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게요. 100% 수익을 보장한다,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리스크 없는 안전한 타점으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매수, 매도, 그리고 내 시드머니의 총 비중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자는 거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열리는 시초가 5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5분 뒤의 흐름, 내가 대응을 할지 홀딩을 할지 그 구간을 확인해야 되죠. 이미 주말에 모든 장이 다 나오고 흐름도 다 끝났습니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뉴스라든지 이슈, 정보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 이쪽으로 삼전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힘차게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께는 따로 원하는 거 없어요. 제가 실시간 공유 같이 하고 더 이상 똑같은 우리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웃고 있고 누구는 울고 있지 않게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같이 웃을 수 있게끔 정확한 기준 대응을 하자는 거죠. 상단에 보이는 번호 이쪽으로 삼전이라고 다들 보내셨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제의 넥스트 27만 원을 월요일 시초가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헤쳐 볼게요. 주주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히 애프터마켓은 정규장보다 주문의 깊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어느 한쪽으로 주문이 몰리면 가격이 엄청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넥스트에서 27만 원은 주말을 앞둔 마지막 국내 거래 투자 심리가 약해졌다.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월요일 무조건 갭 하락 시작,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애프터마켓에서 끝난 뒤에 미국 금요일장이 하나 더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장 결과까지 싹 다 나왔습니다. 월요일 시초가는 넥스트, 미국장, 반도체, 금리, 환율, 주말 뉴스를 다 합쳐서 결정될 거예요. 자, 이제 미국장 볼까요? 금요일 미국 3대 지수는 최종적으로 다우 0.98, 나스닥 0.43, S&P 500 0.43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시장이 또 무너져버린 상황은 아니죠. 이건 월요일 우리 증시에 분명히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라면 이 3대 지수보다 반도체를 봐야겠죠. 금요일 미국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엔비디아는 0.98% 하락, 마이크론도요 0.78%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은 올랐는데 반도체가 시장을 이끄는 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전체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이고요. 5% 하락했습니다. 미국 장기 금리 급등과 AI 인프라 투자 부담이 반도체 밸류에이션을 압박했죠. 그래서 월요일 삼성전자 외부 환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국 시장은 안도했지만 반도체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현지 시간으로 8월 26일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27일이겠죠? 이번 실적에서 시장이 볼 건 단순하게 엔비디아 EPS 숫자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해서 될 것인지, 새로운 시스템 출하가 얼마나 강할 것인지, 빅테크들의 AI 캐파가 유지되는지, 결국 이게 우리 삼성전자 HBM 메모리 수요로 연결되죠. 그리고 같은 주에는 미국 물가와 그리고 미국 물가와 잭슨홀이라는 금리 변수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를 가장 심하게 흔드는 게 국채 금리였죠.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AI 투자를 이렇게 큰 돈을 빌려서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가 강력한 AI 수요를 확인하고 금리까지 안정된다? 그러면 그 순간 삼성전자에는 주주 한원도 플러스, 파운드리 플러스, HBM 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심리까지 대문자 플러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단순하게 월요일 하루만 보면 안 돼요. 월요일 가격 확인, 그리고 수요일 이후에는 AI 사이클 확인,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정말 구분해야 하는 게 넥스트에서 4% 정도 밀렸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사업 경쟁력이 단 몇 시간 만에 4%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최근 삼성전자는 일부 첨단 파운드리 신규 주문 가격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반도체 수요와 선당 공정 캐파 수요가 강해지면서 가격 결정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메모리에서는 AI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고 회사는 올해 시설과 R&D에서 11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까지 밝혀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10조 원을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회사가 또 110조 원 이상을 미래 투자에 넣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크다고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애프터마켓 몇 시간의 가격 변화와 삼성전자 중장기 현금 창출력을 같은 것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 날요, 정말 어떻게 보느냐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27만 원, 금요일 최종 가격입니다. 월요일 시초가가 27만 원 부근에서 시작하더라도요, 처음에 공포에 던지면 안 돼요. 확인을 해야겠죠. 기준 세워준 대로. 그리고 27만 원에 누가 사는지 봐야 돼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지, 프로그램, 선물, 그리고 첫 5분의 거래량.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27만 원을 찍고 바로 27만 5천 원을 회복하면 금요일 넥스트 트레이딩의 공포가 빠르게 소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가격이 27만 5천 원. 저는 월요일 첫 번째 회복선으로 27만 5천 원을 볼 겁니다. 여기를 회복하고 거래량까지 같이 붙으면 다음 대응은 28만 원 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가격이 28만 원이에요. 금요일 정규장에서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가격대죠. 28만 원을 다시 되찾고 안착한다면 시장에서는 금요일 애프터마켓 하락보다 110조 원의 주주 환원의 중장기 의미를 다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격이 금요일 최애 고점인 28만 5천 원입니다. 금요일 고점 이 가격을 거래량과 수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30만 원이라는 심리 가격을 다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될 가격도 있겠죠. 27만 원을 깨고 26만 6천 원 정규장 최저점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26만 6천 원마저 거래량을 싣고 깨면 외국인, 프로그램, 선물 약세가 동시에 나온다면 그때는요. 110조니까 무조건 버티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상승 속도가 한번 꺾인다고 인정을 하고 방어를 먼저 보자고요. 자, 메모하세요. 28만 5천 원은 돌파. 28만 5천 원. 그쵸? 27만 5천 원은 안착입니다. 그리고 27만 원. 요거는 넥스트 최종의 기준 가격이에요. 26만 6천 원. 현재 기준 최종 방어 확인선입니다. 이 라인에 내가 어디에다가 비중을 주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건지 결정하고 나서 대응을 하자고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공포와 욕심 때문에 원칙을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삼성전자 28만 1,500원, 넥스트가 끝난 저녁 8시는 27만 원, 미국장은 상승, 그런데 엔비디아 마이크론은 하락.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신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무조건 월요일날 오른다고 봐. 난 무조건 폭락이라고 봤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기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도 바꾸면서 내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확실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대응, 저 옥순이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 이쪽으로 삼전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삼성전자 살짝 쉬어가는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우리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수익으로 좀 채워드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잡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간절하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소통방 링크 바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하게 쉬고요. 저 옥순이가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정보와 수익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평생 투자 파트너 옥순이었습니다.